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기초영문법 해틀링 그래머 넘버 3 문장의 종류 3형식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요 해틀링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 용 있잖아요. 용, 드래곤. 용이 굉장한 그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생물체로 나오는데 그 용의 어린 시절 그걸 우리가 해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제 강의를 통해서 그렇죠? 이 전설적인 진짜 너무나 강력한 용과 같은 그런 다들 멋진 분들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틀링 그래머라고 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린 용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렇죠? 대단한 존재가 다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알차게 한번 강의 구성해봤습니다. 잘 듣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하는 거 알고 있죠? 절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는 힘들어요.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합니다. 편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시작할게요. 자,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1형식과 2형식을 다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1형식, 2형식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주어는 말 그대로 행위 주체고요. 동사는 행위 주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목적어는요. 대상이죠, 대상. 자,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전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타동사를 transitive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붙으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요. 어떤 행위의 어떤 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ransitive 하면은 뭐다? 타동사인데요. 행위 주체하는 행동이 다른 대상으로 어떻게 된다? 전이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벨라가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met인데요. 자, meet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죠. 그러니까 불규칙 변화합니다. 불규칙 변화. 과거 시제고요. 그래서 이제 행위 주체의 벨라, 주어가 누굴 만났죠? 목적어. 대상이 되는 게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A doctor.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간단하게 우리가 3형식 문장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앞에 있는 어는요. 부정관사죠. 어떤 정해진 그렇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명사 앞에 쓰여지기 때문에 일종의 뭐다? 일종의 형용사다. 원래 영어의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단복수 표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어를 꼭 붙여야 됩니다. 보통 사람을 뜻하는 사람 명사는 가산명사죠. 가산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한다? 기본적으로 단복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관사가 있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 표시가 반드시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봤어요. 아래쪽에 제가 정리한 거 보이시죠? 벨라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met, 3형식 타동사. 불규칙 변화였죠? meet의 과거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a doctor가 뭐죠? 바로 명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오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문장 하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보기 전에요. 우리가 요것 좀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 뭘 비교하냐? 지금 3형식 문장과요. 2형식 문장 비교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2형식 구조 문장 봤잖아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분명한 건요. 이 동사가 있는데요. 그 뒤에 목적어, 보어 이거 다르죠? 둘 다 뭐예요? 똑같이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3형식 구조에서 자, 벨라는요. 닥터를 만났죠. 근데 이때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다른 사람이죠.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벨라 is a doctor라고 했을 때는요. 주어인 벨라가 누구죠? 바로 doctor.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를 보충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보어라고 하는 거죠. 보충하는 말, 보어.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는 이제 어순이 되게 중요하고요.
똑같은 또 품사도요. 앞에 있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형식 흔히 타동사라고 하는데요.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때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의 대상이 바로 뭐다? 목적어다. 근데 우리가 이형식 구조에서요.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요. 보어, 주어를 보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주어하고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벨라가 누구다? 닥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격 관계가 성립하죠. 삼형식 구조에서는 동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형식 구조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동격 관계가 성립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일치 여부를 잘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삼형식과 이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 이제 삼형식 두 번째 예문이에요. 두 번째 예문. 삼형식 두 번째 예문입니다. 주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ed가 붙었으니까 규칙 변화죠. 목적어 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은 벨라한테 전화했다. 자, 근데 우리 좀 전에요. 삼형식 첫 번째 예문에서 벨라는 주어 자리에 있었죠. 근데 똑같은 벨라가요. 요 사람 명사가 타동사 뒤에 오니까 뭐가 됐죠? 목적어. 그래서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어순이 중요하다. 똑같은 명사인데 아까 동사 앞에 있을 때는 주어였죠. 그런데 지금은 동사 뒤에 있으니까 뭐예요?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브라이언 주어 단수였죠. 하지만 이제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수일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요게 삼형식 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필요하다. 시제는 과거였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단어 3개로 우리 삼형식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는 하면 안 되죠. 삼형식 문장도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삼형식 구조가 나오는데요.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자, 계속 갈게요. 이때도 브라이언하고 벨라는 서로 다른 사람이죠. 겉모습만 봐도 둘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똑같죠. 근데 뒤에 뭐가 붙죠? 수식어. 수식어. 이때 yesterday는 부사예요. 부사. 좀 전에 우리가 브라이언, 폰, 벨라까지는 봤어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죠? yesterday. 어제 뭐 했다? 전화했다. 과거 시점을 뜻하는 부사가 있으면요. 명백하게 뭐예요? 당연히 과거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이때 yesterday는 문장의 필수는 아니죠. 없어도 돼요.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조금 문장이 길어졌죠. 계속 갈까요, 우리? 자, 이번엔 네 번째 예문이에요. 이번엔요, 한 단어가 목적어가 아니라 투부정사 목적어라고 제가 명시했죠.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인 다음에요.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동사에서 파생됐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쉐어가요. 동사 원형인데 이 녀석도 삼형식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 이 녀석도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이때 그것은 형용사고요. 뒤에 있는 news라는 요 명사가 요 share라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는요. 전체적인 문장에서는요. 브라이언이 주어죠. 그 다음에 wanted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삼형식 타동사예요. 시제는 과거였고요. 자,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 to share good news가 온 거죠. 그래서 브라이언은 원했어요. 뭘 원했던 거죠?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 거죠.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원한 거예요.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파생됐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도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문장에선 뭐였죠? 전체 문장에선 wanted라는 동사의 목적어. 참고로 우리 영어 동사 중에는요.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want한 녀석은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대표적인 타동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목적어가요. 복잡해 보이는 것이 등장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단어 하나짜리 목적어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목적어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뭔가 좀 길어졌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앞에 우리가 봤던 문장을 결합시킨 거예요. 보세요. 브라이언은요, 벨라에게 어제 전화했죠? 봤던 문장이에요. 근데 이번엔 봐요. 영어 문장에 지금 동사가 몇 개가 있냐면요. 동사가 2개가 있어요. 동사 제가 표시할까요? 동사 하나, 동사 2개요. 근데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접속사. 자, 여기 보시면 because가 바로 부사절 접속사예요. 나중에 제가 이 부사절 접속사를 또 따로 다룰 겁니다. 접속사가 있어야지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봤던 문장 2개를 제가 사실상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어제 벨라한테 전화했어요. 뭐 때문에 전화했죠? Because he wanted to share good news요. 새로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갖다가 공유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브라이언이 벨라한테 어제 전화해서 좋은 소식을 갖다가 알려줬겠죠. 공유하려면 그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형식 문장 2개를 결합시킨 거예요. 문장 2개를 결합시킬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요. 그래서 여기 because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쓰인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사절 접속사는요, 그냥 덩치가 큰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ecause부터 어디까지가? good news까지가 부사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앞에 because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부사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은요, 덩치가 큰 부사예요. 제가 아까 이 yesterday가 한 단어짜리 부사라고 얘기했죠. 문장의 필수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5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Brian phoned Bella. 여기까지가 사실상 기본 구조예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yesterday도 수식어고요. 뒤에 있는 부사절도 덩치가 큰 수식어예요. 전체 문장에서 볼 때는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 거죠. 그래서 부사절은 말 그대로 뭐다? 덩치 큰 부사다. 나중에 또 우리가 영어의 종속절을 다룰 때 영어의 종속절은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또 따로 다뤄드릴 거예요. 지금은 부사절은 덩치가 큰 부사고 부사절을 나타낼 때는 부사절을 뜻하는 접속사가 존재한다.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또다시 우리가 앞선 문장 이렇게 2개를 결합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문장은 이렇게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몇 형식이에요? 여전히 3형식 구조죠. 자, 계속 가볼게요. 6번째 예문입니다. 주어 동사 이번엔 뭐예요? 동명사 목적어. 자, 동명사도요, 동사에서 파생됐죠. 근데 좀 전에 앞에서 봤던 투부정사하고는 좀 다르죠.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를 붙입니다.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죠. 근데 선생님, 동명사도 동사에서 파생됐으면 동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영어의 모든 동사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1형식, 2형식 자동사도 봤잖아요. 이때 resigning은요, 자동사에 ing가 붙은 거예요. 사실 resign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거든요. 만약에 타동사가 쓰였다면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쫓아올 거예요. 동명사의 목적어. 왜냐면 동명사도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resigning은 자동사에 ing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3형식 타동사죠. 3형식 타동사. 근데 이 consider는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지 않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가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결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간단한 구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명사 목적어도 한번 살펴봤어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지금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단어짜리 명사도 가능하고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지금 보는 동명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고려했다.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7번째 예문이에요. 브라이언 똑같죠? considered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동명사 목적어인데 타동사의 ing. 그래서 뒤에 나오는 his own business가 동명사 starting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골격은 3형식 구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하필 그 목적어가 뭐다? 동사에서 파생된 동명사 목적어다.
자, 그래서 이 starting이 동명사인데 이 녀석도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자기 자신의 목적어를 또 갖는데 starting의 목적어가 뭐다? His own business가 바로 starting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고려했다. 시작하는 것을. 뭘 시작하는 거죠? His own business니까 자기 자신만의 사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동명사 목적어를 갖고 있는 삼형식 구조를 본 거예요. 조금 길어졌죠. 아무래도 이번에 동명사는 타동사의 ing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어를 또 이렇게 갖는 거잖아요. 이제 문장은 얼마든지 우리가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예문 하나 살펴봤어요. 8번째 예문이에요. 앞서 봤던 두 개를 살짝 결합시켰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Brian considered resigning.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6번째 예문이었죠.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부사절 접속사 또 나왔네요. 부사절 접속사 또 나왔어요. 그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보이죠? 이 원투한 녀석은 뭐란가 봐죠? 투부정사예요. 그는 원했대요. 그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이때 wanted의 목적어는 to start. 자, 이 녀석은 지금 투부정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에서 파생됐죠? 뒤에 자기만의 목적어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7번째 예문에서는요. considered이 왔기 때문에 ing 형태 starting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wanted 뒤에 있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동사마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consider는 동명사 목적어, want는 투부정사 목적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문장 기본 골격은요. 보세요. 브라이언부터 resigning까지가 완벽한 문장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사절은요. 덩치가 큰 부사예요. 전체 문장에서 because 이하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해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 영어 문장은 얼마든지 우리가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이때 because는 뭐다? 부사절을 유도하는 부사절 접속사다. 접속사가 있어야지 접속사 중심으로 동사 하나, 동사 2개 쓸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또 접속사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실 때 접속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because가 어떤 용도의 접속사인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9번째 예문이에요. 9번째 예문. 벨라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현재 시제의 단수죠. 그래서 여기 뭐가 붙었어요? 여기 s가 붙었죠? 여기 이렇게 s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명사절 목적어래요. 명사절. 그러니까 한 단어짜리가 아니죠. 그 안에 이제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부사절 보셨죠? 부사절 접속사가 있듯이 명사절도요. 명사절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이 대시 바로 명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이때 대신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역시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벨라는 생각했습니다. 뭘요? 브라이언이 이길 거라고. 이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있죠? 이때 we는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9번째 예문에서는요. 명사절을 우리가 지울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부사절은요. 전체 문장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장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부사절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수식어. 덩치가 큰 부사죠. 부사. 수식어. 하지만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 마치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 목적어 보호는 문장의 필수 요소죠. 자, 그래서 이 think라는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절 목적어는요.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장의 필수 요소니까. 다만 이번에는 한 단어짜리 명사 목적어가 아니라 그 안에 뭘 갖추고 있다?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 목적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녀석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대시한 녀석이 뭐다? 바로 명사절을 유도하는 명사절 목적어이다. 대신 접속사 기능만 이때 하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절이 또 위치한다. 문장 구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명사절 왔는데요. 명사절, 여전히 명사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대시 아니라 뭐가 쓰였죠? 웨더가 쓰였죠. 웨더. 주어 벨라는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단수 현재 시제. 뒤에 s 붙은 거 보이시죠?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궁금해하고 있나 봤더니요,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 whether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요, 한국말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브라이언이 승리를 할 건지 못 할 건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at 이하는 뭔가 확정적인 진술이지만 whether 이하는 그렇지가 않죠. 똑같이 브라이언 will win이 있지만 whether로 인해서 브라이언이 승리할지 그렇지 않을지 번역 패턴이 좀 달라지죠. 이때 whether는 뭐다? 바로 명사절 접속사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문장에서 우리가 whether 이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가 없죠. 왜냐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니까. 그러니까 명사절은 한 단어짜리 명사처럼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주어 목적어 보호니까요. 앞에 있는 타동사 wonders의 무슨 역할? 명사절 목적어 역할. 그래서 이때 whether는 뭐다? 바로 명사절 접속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관련 문제, 특히 명사절 관련해서 whether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보세요. 똑같이 명사절인데요. 이번엔 뭐예요? if네요. if. 명사절 목적어인데 이번엔 whether가 아니라 if죠.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if 하면요, 만약 뭐뭐 하면 요 부사절로 많이 또 알고 있는데요. if는 명사절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역시 접속사 기능 그 자체만 하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다시 뒤따르게 되고요. 벨라 wonders 주어 삼형식 타동사. if 이하인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다. 좀 전에 봤던 whether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번역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if 이하가 앞에 있는 타동사 wonders의 목적어 역할한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은 명사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뭘 갖추고 있죠? 자기만의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점점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 관련 문제 또 if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쓰임새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계속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이 명사절을 따로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명사절의 기본 기능,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12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명사절 목적어죠. 근데 이번에 what이 나왔네요. what은요, 앞서 봤던 whether하고 if, that과는 조금 달라요.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집중하셔야 돼요. 벨라는요, 물어봤습니다. 규칙 변화하는 동사는 과거일 때 이렇게 ed 붙이는 거 아시죠? 규칙 변화의 동사들 ed 붙입니다. 벨라는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 브라이언이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브레이크의 과거죠. 불규칙 변화예요. 브레이크라는 거, 깨부수는 거, 망가뜨리는 거. 자, 그것의 과거 형태. 근데 지금 보시면요, 브라이언이 지금 명사절 안에 주어고요. 여기 broke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역할을 what이 또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이 문장에서 what은요, 잘 보세요. what은요, 사실상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뭐냐면요, 뒤에 있는 요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제가 나중에 명사절 정리할 때 따로 말씀드릴 거지만, 보통 명사절 다른 접속사와 달리 이 what을 뺀 상태에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브라이언 주어 나오고 broke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 이유는 what이 그 목적어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what은요, 단순히 접속사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이면서 그 자체가 대명사로서 앞에 요 뒤에 뒤따르는 요 brok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골격은요, 역시 삼형식 구조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자리 뭐 같다? 명사절이 위치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녀석이 w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쓰이고 그 뒤에는 주어 다음에 다시 타동사 broke가 위치하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바로 what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험에서 명사절 접속사 that과 명사절 접속사 what을 구분하는 것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that은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는 완전한 문장. what은 접속사이자 대명사이기 때문에 what을 빼면 어때요? 대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목적어 보호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13번째. 벨라는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명사절이 왔는데 이번에는 who가 쓰였죠. 이 who란 녀석도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 근데 이 녀석은요, 주격이에요. 주격이란 말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문장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죠. 첫 번째 동사 ask의 주어는 뭐예요? 벨라. 그럼 두 번째 동사 broke의 주어는 누굴까요? broke의 주어는 바로 who입니다. who.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요, 보세요. 벨라가 주어고요, asked가 동사, 그 다음에 who 이하가 통째로 뭐예요? 명사절 목적어입니다. 분명한 건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죠. 이때 who는 명사절 접속사, 동시에 무슨 역할? 대명사 주어.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위치하는 broke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요, broke 뒤에 the window라는 뭐가 있죠?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좀 전에 우리가 what이 있는 문장에서는요, broke 뒤에 목적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 있죠. 왜냐면 이번에는 what이 아니라 who가 쓰였죠. who는요, 무슨 역할? 동사의 주어. 그러니까 그 뒤에는 the window라고 목적어가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who가 주어이면서 동시에 목적 역할까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벨라는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 창문을 깼는지. 이해하셨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벨라가 주어, asked가 동사, 과거 시제였죠. 과거 시제. 그리고 명사절 목적어.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유형을 봤어요. 자, 계속 갑니다. 14번째 예문이에요. 14번째. 주어, 동사, 역시 명사절 목적어인데요. 이번에는 뭐가 쓰였죠? when이 쓰였어요. when이요. 앞에 동사 하나, 뒤에 동사 두 개. 보이시죠? 근데 이번엔 잘 보세요. 좀 전에 봤던 예문에서는요, who가 주어였죠. who가. 왜냐면 who는 접속사이자 자기 자신이 대명사, 그것도 주격, 주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when은요, 접속사이면서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when으로 시작하는 이 명사절은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벨라는 물어봤습니다. 언제 브라이언이 그 창문을 깼는지. 어때요? 한국말 해석도 자연스러운 편이죠. 그래서 벨라 단수 주어, asked 삼형식 타동사인데 과거 시제. 규칙 변화하고 있죠. ed가 붙었어요. 그리고 when 이하가 통째로 뭐예요? 타동사 ask의 목적어.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은 덩치가 큰 명사다. 타동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when은요, when은 접속사죠. 동시에 부사. 부사 자체는 문장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필수 요소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앞서 봤던 what이나 who와는 좀 다르죠. what과 who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접속사이자 대명사.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녀석은요, what이나 who를 빼면 그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when 자체는 어떻다? 접속사이자 부사. 부사는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는 못하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왔어요?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브라이언이 주어, 브로크가 동사, 그 다음에 the window가 목적어죠. 역시 when이야 이 부사절 안에는요 또 다른 삼형식 구조의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문장은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브라이언 주어, 브로크 타동사, the window 목적어.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더 복잡해 보이는 녀석도 맞습니다. 절대로 지금 당장 모든 걸 내가 암기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 삼형식 구조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요걸 우리 학생들이 직접 느껴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요. 자, 15번째예요. 계속해서 명사절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문사가 쓰이고 있죠. 벨라는 물어봤습니다. 뭘요? 자, 브라이언이 창문을 깼다. 완벽하죠. 근데 어디에서? 이때 where도요. 앞에서 봤던 when하고 똑같아요. 접속사이자 부사.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 asked와 뒤에 있는 동사 broke를 연결하는 접속사죠. 이렇게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예요. 동시에 자기 자신은 뭐다? 부사. 그래서 뒤에는 또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벨라는 물어봤는데 이번엔 뭘 물어봤죠? 브라이언이 창문을 깼는데 어디에서 창문을 깼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여전히 삼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where이야, 명사절.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은 뭐다? 덩치 큰 명사다.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그 가운데 여기서는 무슨 역할? 타동사 asked의 목적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할게요. 16번째 예문입니다. 주어, 동사 역시 명사절 목적어예요. 근데 이번엔 뭐가 쓰였죠? 이번에는 why가 쓰였습니다. 벨라는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왜 브라이언이 그 창문을 깼는지. 이때 why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하나, 동사 2개 연결하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뭐예요? 이번에도 역시 부사이기 때문에 뒤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벨라는 물어봤습니다. 왜 브라이언이 그 창문을 깼는지. 이렇게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명사절 접속사 종류 되게 많죠. 근데 사실 우리 학생들 생전 처음 보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쉽게 문제 아니에요.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몇 번만 우리 학생들이 복습을 하시면요. 머릿속에 아주 딱 안착이 될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17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엔 how네요. how. 역시 지금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2개 보이시죠? 그냥 접속사예요. 선생님, 이때 how 돼도요.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럼 이때 how도 접속사이자 부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접속사이자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봤을 땐 뭐예요? 벨라가 주어, asked가 삼형식 타동사.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 한 단어짜리 목적어 명사 아니고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이 목적어로 뒤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고유격 자체는 뭐다? 삼형식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벨라가 물어봤죠. 뭘요? 브라이언이 도대체 어떻게 그 창문을 깼는지. 어떻게? 방법이겠죠. 이때 how는 뭐다? 동사 2개 연결하는 접속사. 동시에 자기 자신은 부사.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문장?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제가 추가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삼형식 타동사를 이용해서 예문을 좀 만들어봤어요. 전부 다 시험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discuss. 우리는 그렇죠? 논의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보시면요. 여기 있는 거 we가 뭐예요? we 주어죠. 그 다음에 discussed 삼형식 타동사.
뒤에 뭐가 필요했죠? 명사 목적어. 그래서 원래 discuss하고요, issue가 서로 짝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짝이 되는 표현을 colloc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 reach란 녀석이죠. 자, 이번엔 대명사 복수, they가 주어예요. 근데 이제 시제가 과거였죠. They reached. 이때 reach는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내가 도착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비유적 추상적 개념인데요. 합의에 이르렀다. 분명히 동사 다음에 on agreement가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그래서 그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역시 reach on agreement는요, 토익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콜로케이션 문형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토익 시험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어민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합의에 이르렀다.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 을을 이런 게 붙어야지 목적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한국말 해석만 가지고 여기 있는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access요. access 명사 동사 다 되죠. 자, most people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people이 복수 명사니까 access라는 녀석이 원형으로 왔죠. 그 뒤에는 뭐 s 같은 거 안 붙어 있죠. 복수니까.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ccess한다. 뭘요? 또 웹을요. 뭘로? by phone. 전화기로. 그래서 우리 왜 휴대폰 가지고 웹 서핑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access는 뭐예요? 인터넷,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the web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access the web은 뭐예요? 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뭐 굳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그 정도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본 거예요. 여기 있는 by phone은 일종의 수식어죠. 그게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기본 3형식 구조 완벽합니다. 자, 네 번째는 contact. Bella will contact. 자, 이번엔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will이 쓰였죠. 영어의 동사는 현재 형태하고 과거 형태밖에 없습니다. 미래 형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동사 앞에다 이렇게 will을 붙여서 미래를 표시하죠. 벨라는 연락할 겁니다. 누구한테요? 경찰한테. 그래서 벨라가 주어, contact가 3형식 타동사,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하는 the police가 목적어죠. 다섯 번째는 answer. 브라이언 주어 나오고요. answered 해서 동사, 3형식 타동사죠. 뒤에 뭐가 나왔죠? The inquiry, 목적어. 그래서 브라이언은 그 질문에 답변했다. 어떻게? 신속하게. 이렇게 보통 ly로 끝나면 부사죠.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죠. 답변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다? 신속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뒤에 quickly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ate. 근데 이번엔 목적어가요,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때 line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that이라는 지금 명사절 접속사가 쓰인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존재하고요. 앞에 동사 하나, 뒤에 동사 두 개 보이시죠? 동사 두 개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다? 접속사 필요했고요. 그 접속사 역할을 바로 that이 합니다. 앞에 state가 타동사예요. 그래서 데니얼은 진술했다. 데디아라고. 데디아가 뭔지 봤더니 크리스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제 that은 접속사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주어 다음에 일형식 완전 자동사 lie의 과거 형태 lie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어짜리 명사 목적어가 아니라 명사절이 타동사 stat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런 문장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일곱 번째는 plan.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왔네요. 자, 우리 영어 동사 중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계획이죠?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죠. 이때 이 투부정사는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visit 자체가 타동사니까 뒤에 캐나다는요, 바로 visit의 목적어입니다. 전체 골격은 뭐예요? we가 주어죠? 복수 대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형태, plan. 그러니까 사실상 복수 형태 동사는 동사 원형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뭘 계획하는 거죠?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요, 타동사 플랜의 목적어. 나중에 우리 또 투부정사를 따로 정리할 텐데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의 목적어니까 뭘까요? 셋 중에서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죠. 왜냐면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동사 플랜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했다. 계속 할게요. 이번엔 suggest요. 자, 벨라는 제안했다. 뭘요? 미팅. 만나는 것을. 목적은 뭔데요? 한잔하자. 이게 목적인가 봐요. 이때 for a drink는 전치사구, 즉 수식어죠.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사라져도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위치한 이 suggest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ing 형태의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습니다. 선생님,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 결합하고 어떤 게 동명사 결합하는지는 어떻게 알죠? 기본적으로 사전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동사를 학습할 때는요, 이런 내용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포인트로 진짜 시험에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엔 inquire. 그는 inquired. 규칙 변화네요. 이때 if는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 만약 뭐뭐 하면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타동사 inquired의 뭐예요? 목적어. 자, 벨라가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이때 if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죠. 벨라 주어 비동사. 이때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죠. 뒤에 뭐가 왔죠? 형용사 보호가 온 거예요. 벨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 늦은 상태. 즉 벨라가 늦는지 안 늦는지 요걸 갖다가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if 명사절 접속사가 쓰여진 예문도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타동사 inquire의 뭐다? 목적어.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때 if는요,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는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no란 녀석입니다. 주어는 팀이고요. 현재 3인칭 단수 s가 붙었죠. 그 다음에 y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등장하고요. 뒤에는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고 있는 완벽한 3형식 구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연결하고 있었죠. 동시에 이때 y는 뭐예요? 접속사이자 부사. 부사는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역할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요, then, h, math라는 완벽한 3형식 구조의 문장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알고 있습니다. 왜 then이 수학을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y는 뭐다? 앞에 있는 동사 knows와 뒤에 있는 hate를 연결하는 접속사죠. 동시에 자기 자신은 부사다. 그래서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도 뭐예요? 3형식 구조. 팀이 주어, knows가 3형식 타동사. 그 다음에 y 이하가 뭐예요? 전체 문장에서 타동사 knows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형식 구조의 다양한 문장들을 살펴본 거예요. 지금 정말 더 자세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죠. 지나치게 또 복잡하게 가다 보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지니까. 세부적인 것들, 좀 더 확장된 것들은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섭렵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요. 중요한 건 지금 다룬 내용만으로도요, 누군가는 굉장히 벅찰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딱히 사전을 잘 보여드리진 않았죠. 하지만 사전에서 이런 접속사가 포함된 예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기본적인 문법소가 있다면 그 문법소에 있는 것을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추가로 학습을 보완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암기하지 마시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수용하는 방법, 이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어 그 자체를 잘 써먹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모두가 꼭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영어 잘하면 누릴 수 있는 거 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anyway, 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삼형식 구조의 문장들을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신신당부드릴게요.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